영어 강사의 한국사 역사 이야기입니다. 한 며칠 크리스마스와 연휴가 끼어서 역사 이야기를 쉬었는데 간만에 다시 역사 이야기를 재개합니다. 근래에 가장 세인들의 주목을 받는 TV 드라마는 단연 고려 거란 전쟁입니다. 이 TV 드라마를 통해서 고려사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꽤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고려사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극을 토탈해서 사극 바람을 불러 일으킨 바람이라고 할 정도라기보단 거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꽤 시간이 흘렀지만 KBS에서 방영했던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사극뿐만이 아니고 모든 TV 드라마를 토탈해서 시청률 지존에 이르렀던 TV 드라마가 태조 왕건이었고요. 태조 왕건의 세트장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북 문경과 문경 세제를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 발돋움하게 해줬던 드라마가 태조 왕건이고요. 시청률이 경이로운 50%, 60%까지 육박을 했다고 그러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TV에서 태조 왕건이 방영이 되면서 정말 고무적인 현상인데요. 사람들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고려사뿐만이 아니고 역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역사에 대한 관심, 역사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게 된 1등 공신이 아마도 TV에 방영된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좀 흘러서 다시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방영이 되면서 다시 역사에 대한 세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고려라는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시조선, 조선시대가 열리면서 이시조선이라는 말은 대체적으로 근래에 와서는 이제 터부시되는 개념 용어고요. 일제에서 만든 용어라 해서 가능하면은 사용하기를 지향하고 있는데 조선시대가 건국이 되면서 특히 고려 왕조, 특히 이제 고려 말에 부정적인 측면이 조선 초기에 편찬된 역사서에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오늘날의 사람들도 조선시대에 비해 가지고 고려시대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과거에 방영됐던 태조 왕건이라든지 근래에 지금 방영되고 있는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고려 그 시절에 그 시대의 고려의 위상이 격화됐던 고려의 위상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자, 고려라는 나라 천이 아니고요. 918년에 건국이 되었던 고려라는 나라, 그리고 1392년이죠. 475년간 지속된 왕조인데요. 중국의 왕조들이 대체적으로 250년, 300년, 물론 이제 한 나라의 경우는 중간에 왕망이 찬탈한 신이라는 왕조가 중간에 끼어 있는데 전한과 후한을 합쳐서 한 400여 년 되기는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중국 왕조는 250년에서 한 300년 왕조의 길이가, 그런데 고려라는 왕조는 475년간 지속이 되었는데요. 10세기부터 14세기까지 지속된 왕조죠. 자, 그런데 그 시기에 엄밀한 의미에서 그 시기는 세계사가 처음 열린 시기이기도 합니다. 세계사가 처음 열린 시기라는 것은요, 그 이전에도 물론 동양사가 있고 서양사가 있는데 동양사, 서양사가 따로따로 존재하고 상호간에 별 영향을 주지는 못했는데 징기스칸 이후에 징기스칸과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서 동서양을 아우르는 대제국이 건설되면서 동서양을 아우르고 동양과 서양이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세계사가 그 시절에 우리의 고려 왕조가 존재했던 그 시기에 있었죠. 세계사가 처음 역사적인 이의를 가진 시기가 바로 고려 왕조가 존재했던 시기이고요. 자, 중국에는 대체적으로 송나라가 있었던 시기이고 후에 이제 명나라가 개창되던 시기인데요. 자, 중국 송나라는 통일 왕조로 출발하긴 했지만 지금 고려 거란 전쟁에서 고려의 맞수로 등장하는 요 나라에 의해서 중국 북방이 쑥대밭이 되고요. 중국 북방을 거의 요 나라에 빼앗기고 전연의 맹이라는 굴욕적인 조약을 체결하게 되지요. 중국의 많은 땅을, 송나라의 많은 땅을 빼앗기고 해마다 조공을 바치는 아주 굴욕적인 전연의 맹이라는 조약을 체결했는데 그 요 나라와 고려가 당당하게 싸우고 무려 3차례, 역사학자에 따라서는 4차례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처음에는 외교적으로 전쟁에서 패하고 영토를 오히려 확장하는 기적적인 눈부신 외교사를 통해서
거란의 침략을 격퇴를 했고요. 2차 침입 당시에는 고려의 왕 현종이 피난을 가기도 했지만 테러를 요나라의 성종의 테러를 차단해서 요나라의 성종의 기왕길을 아주 공경스럽게 만들고 요나라 최고의 황제로 꼽히는 성종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고요. 그리고 3차 침입 당시에는 강감찬 장군과 강민첨 장군이 연합해서 요나라 최고의 명장으로 꼽히는 소배압의 세계 최강 기마 병력을 경멸을 시켰던 귀주 대첩이 있었죠. 당당 요나라를 상대해서 고려의 자주성을 지키고 독립국가를 건설했던 그 사실만 해도 기적적이죠. 아마 고려의 영토와 요나라 전성기의 영토를 비교하면 거의 한 50배 정도 차이가 나지 않나 싶은데 50대 1 땅으로 보면요. 병력이나 인구도 역시 적어도 한 1, 20배 차이는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당시로서는 최고의 무기, 현대전의 탱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기마민족의 기마병력인데요. 그 요나라의 기마병을 상대로 해서 귀주 대첩을 이룩하고 고려의 독립을 지켜낸 사실만 해도 경이롭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후에 등장하는 거란족의 요나라보다도 더욱더 강력한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요. 금나라를 상대로 했어도 고려는 독립을 지켜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금나라 이후에 등장하는 세계 역사상 세계 최강 군대 최강의 영토를 확보했던 동서양을 아우르고 금나라를 상대로 해서도 굴욕적으로 명맥을 유지했던 남송마저도 멸망시켰던 몽고 이후에 원나라라고 국호를 칭했는데요. 원나라를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고려가 명맥을 유지하고 원나라가 망한 이후에도 고려는 꿋꿋하게 고려의 자주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시도했다. 중국 북방의 금나라는 망했지만 고려는 살아남았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의 고려사는 충분히 우리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닌가. 고려의 생존 자체가 기적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